반갑습니다. 위대한 탈출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요? 주식 시장이 어렵다 생각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고 대응을 합니다. 주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주식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도구이자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건 이 17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단기 매매나 마치 도박처럼 이 빠칭코를 하는 기분으로 접근을 했죠. 뭔가 당장 부자 될 것 같은 파란만장한 생각, 또 반대로 이 불안해서 잠깐 이렇게 손대다가 말곤 했었어요. 이 기분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다 보니 이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잃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할 주식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선택을 했고 이 가치 투자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의 최초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주식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곳은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했어요. 1602년에 설립된 동인도 회사라는 이 기업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식 회사였던 거죠. 향신료, 차, 비단 등을 수입을 하고 이 판매를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었어요. 이 주주들은 이 투자금을 모아 이제 배를 띄우는 구조였고요. 이 성공적으로 무역을 마치면 그 이익을 배당 이렇게 배당하는 구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경험했었던 거죠. 이처럼 동인도 회사는 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최초의 모델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 구조가 오늘날 주식을 통해 기업과 성장하려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겠죠. 초반에는 엄청난 수익성과 국가 지원으로 인기가 폭발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효율, 부패, 전쟁 비용 증가 등으로 이 1799년 아예 해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죠. 그래서 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이 세계 최초의 투자자 실망 사례로 남았다라는 거죠. 이 버블도 세계 최초가 있었습니다. 그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튤립 버블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이 1637년 네덜란드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이 꽃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에 거래됐던 미친 시대였습니다. 이 튤립은 원래 터키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꽃인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 부와 명예를 상징이 되었었죠. 당시 사람들은 이 희귀한 색이나 이 모양을 가진 튤립을 소유하는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 인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이 튤립을 사고 파는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심지어 계약서를 통해 미래에 받을 튤립을 미리 사고 팔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죠. 요즘 얘기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솟았고 희귀한 품종 하나가 이 집 한 채 가격에 달할 정도로 미쳤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튤립의 실제 가치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끊겼고 순식간에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순간에 거품이 터져버렸고 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얻어야 할 교훈은 이 시장의 광풍 속에서 이 가치 판단을 잃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도 아니죠. 이제 멍청한 거죠. 주식 역시 감정과 유행이 아닌 이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주식시장 월스트리트 붕괴 이야기를 가볼게요. 1929년 이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었는데 시장이 대공황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으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이 나스닥은 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국장 탈출은 진홍선 미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붕괴되자 한순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파산에 직면했었습니다. 여기서 위인이 탄생합니다. 이 대공황 이후 주식시장이 이 무너진 이유를 깊게 고민하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레이엄은 이 무작정 주식 가격에 매달리는 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투자 철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 주가 수익 비율, 그 다음에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이러한 지표를 대중들에게 이제 공개해 이 기업의 실제 가치를 분석하고 이 가격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이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했었습니다. 초기적 접근이 아닌 이성적 분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가치 투자의 완전히 시초죠.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이 네이버에 보면 이 옆에 오른쪽 보면 이제 퍼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12배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은 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디테일한 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딱 이 지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 형태입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현 시점 가치를 간단하게나마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세부는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퍼 이렇게 또 있죠. 이게 이제 연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퍼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PBR도 나오고요. BPS, 현금 배당 수익률, 부채 비율 이런 것들, ROE, 순이익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이용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철학은 주식 투자를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기업 분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바로 차트인데요. 이 차트 분석을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안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말을 하고요. 이거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이 차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솔직히 시작할 때 이제 거기서 조금 공부도 하고 두들겨 맞아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차트를 사실 보지 않더라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차트를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매매를 하려면 거기 들어가서 누르면 다 차트가 보이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 본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이 무의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도 어느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하셔라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거래 그래프를 이제 만든 사람이 일본의 이 장사의 신 혼마 문의 히사가 오늘날의 이 캔들 차트를 만들면서 이 쌀 선물 시장에서 가격 패턴을 이제 그렇게 이제 심리 분석을 최초로 이제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혼마 문의사가 그 만든 캔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캔들 차트의 뿔입니다. 심리와 가격 변동의 관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기초죠. 정리를 하자면 쌀 거래를 통해 캔들 차트를 사용해서 시장의 심리 변화를 기록을 하고 예측하는 어떤 수단인 거죠. 이 상승 캔들과 하락 캔들 그리고 다양한 패턴들을 통해 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 혼마 문의 희사는 캔들 패턴이 이 투자자들의 심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캔들 차트. 아까는 장사 얘기고요. 이후 주식 투자의 전략으로는 찰스 다우의 다우 이론으로 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의 기본 도구로 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차트를 통해 시장 흐름과 이 투자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한 이것으로 이 투자가 아닌 투기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 단기 트레이딩, 그게 이제 투기법
값을 또 이걸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트레이딩계의 전설, 제시 리버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캔들을 보면서 추세를 읽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 이 제시 리버모어가 만들어 놓은 방식 덕분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이 가격 패턴을 분석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이분이. 이 제시 리버모어는 차트에서 시장의 방향을 읽고 거래량과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 투자 심리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상승과 하락의 신호를 정확히 포착해서 이 대규모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하지만 제시 리버모어는 극단적인 시장 변동과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결국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다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딩의 전설도 생을 마감하는데 그만큼 트레이딩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를 공부를 통해서 기존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교훈은 될 수 있었겠죠, 많이. 그러니까 주식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이 투자를 할 때 이 차트 분석 어떤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심리가 무너지면 이 제시 리버모어 꼴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의 트레이더인데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역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사가 이렇습니다. 리스크 대비가 제일 1순위이고요. 우리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모두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다. 아주 교훈을 남기신 분이죠. 이 죽음으로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추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최소 20년 동안 저축하듯 주식을 모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회사들. 그러니까 주식을 모아가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러기에 이 단순 20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종잣돈 가지고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평생 적금처럼 이어가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사고 해가지고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식보다 저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제력입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절제력은 주식 투자를 더욱더 잘하게 만듭니다. 결국에 절제거든요. 주식도. 팩트가 절제예요. 이 좋은 주식도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 좋은 주식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됩니다. 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타이밍을 맞추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맞추면 맞출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틀렸을 때 그냥 망하는 거예요. 틀렸을 때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자면 좋을 때만 투자를 하고 나쁠 때 빠지면 이렇게 얍삽하게 수익을 낼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되겠죠. 뭔가 이렇게 느낌은. 이게 나쁜 시장 속에서도 좋은 주식이 있고요. 좋은 시장 속에서도 나쁜 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가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것 고놈이고요. 또한 이게 이제 언제 돌아설지도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정말 맞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돌아설 때 생각해서 주식을 했다가 그게 고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장기적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절제력이 정말 중요한 주식 성공 핵심 도구라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타이밍 맞춰서 하려면
일단은 정말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하고 싶다면 손절을 칼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보다는 트레이딩 개념이 굉장히 커가지고 손절을 칼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트레이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손절을 치면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손절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주식을 적당히 익절을 하면서 최대한 손절 없이 하시려면 이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요. 이 시장 타이밍보다는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결국 제 가치를 찾게 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주식시장 이제 가치 투자하고 막 15년, 16년 하면서도 진짜 뭐 예를 들어서 500개 투자를 했으면 490개 이상이 다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가치 투자는 답이고요. 이렇게 잘 하려면 좋은 가격에 꾸준히 분산 투자를 하면서 적립식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돈을 버는 것보다 좋은 자산을 늘려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 이 시장에서 꾸준히 머물면서 떠나지 않고 시장에 꾸준히 머물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저평가된 주식이 고평가로 변하는 과정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또한 고평가된 주식이 더 고평가로 가기도 합니다. 예. 이 말은 저평가와 고평가를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에 따른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 이 전략들을 공부를 하시면 이 성장이 없을 것 같은 남들은 막 안 돼. 이런 회사들이 이 저평가 주식이 갑자기 수익을 훨씬 클 수도 있고요. 또한 고평가된 그런 어떤 그 종목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2배, 3배, 10배 가기도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기 전에 그 분위기를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모양새가 이 리스크를 최소화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보기엔 단기 수익률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이 왜 일어나냐면요. 이 작은 성공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예. 작은 성공을 이 복리로 쌓으잖아요. 그럼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가 돼버려요. 예. 어찌 보면은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이너스도 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금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 터집니다. 예. 확 터집니다. 그때가 참 이제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 했을 때 일단은 레버리지 이렇게 신용미수는 쓰지 마시고요. 결국에 답은 저축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저축에 있어요. 주식에 뭐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축부터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요. 일단 연 15%, 연 10에서 15% 잘하면 또 15%에서 30% 낸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나는 연간 10% 정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어떤 사람들 거 보면 막 100%, 200% 냈다, 막 1000% 냈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주식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간 10%만 내도 진짜 잘한 거거든요. 정말 장기적으로 낸다면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거는 이제 100만 원 저축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0만 원만 계속 저축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했을 때 그게 한 5억, 6억이거든요. 저축만 하면.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연간 10%, 15% 혹은 그런 식으로 낸다면 20억, 30억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어느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제력만 있다면 어느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가치 투자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결국 그게 그거예요, 사실. 얼만큼 이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트레이딩은 오래오래 할수록 점점 나가리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사들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트레이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20년 동안 해야 된다니까요, 주식은. 그걸 완전히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왔다 빠지고 갔다 빠지고 이러지 마시고 20년 동안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사이 20년 얼마나 길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즐겁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1, 2년 안으로 다 모든 거는 알게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최소 10년 동안 주식하실 거 아니면 주식하지 마세요. 그러다 날려요. 그렇게 했다간 날립니다. 트레이더들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아니라 투기꾼들, 그러니까 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한 70%의 실패 확률을 갖고 있거든요. 성공률이 한 30%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벌어. 왜 그런지 아세요? 꾸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꾸준하게 하고 깡통 한 2번 차고 그러다가 조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날아가고 그러다 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무사야, 무사.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는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고는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트레이딩도. 근데 중요한 건 가치 투자 기반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 가치 투자 기반이 돼 있어야 된다.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또한 이 트레이딩은 사실상 일반 직장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 괜히 트레이더가 모니터 막 10개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어차피 모바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할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됩니까? 모니터 10개 보는 사람이랑 모바일로 그냥 그 조그만 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거 다 그러니까 그 무사들이 여러분들 돈 뺏어가는 겁니다. 이 자신한테 잘 맞는 투자법을 기르시고,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처럼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서, 제가 아까 트레이딩 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치 투자와 추세 추종 매매를 병행하면서 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가치 투자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세부적인 공부 방법은 앞으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업로드 계속 할 거고요. 예, 앞으로 정말 흥미로운 주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탈출이었습니다.